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930년대 이후 그 다음에 광복대까지의 일본의 통치 교재는 97페이지 참조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막바지 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냥 궁지에 몰린 일본의 모습들. 자, 테마 이야기로 아유 남사스러워라 이걸 어떻게 입으라고 이걸 뭐라 그러죠? 몸빼라 그러죠? 몸빼. 네,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옛날에 많이 입으셨던 이 몸빼. 이 몸빼가 바로 이 당시에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일본 애들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여인들에게 입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것을 왜 자꾸 입으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배경은 바로 국가총동원령법. 국가총동원령법. 예. 총동원한다. 뭘 동원을 해? 1938년도에. 그래서 비상시에 예, 이런 것들 국민 생활 개선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부인복, 표준 부인복 몸빼라는 것을 착용을 강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화려한 화장이라든가 파마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입혀 가지고 이제 뭐 시키는 거예요? 일 시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미착용했을 때 이 보시면 1944년에는 몸빼 안 입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전차, 관공서 극장 출입까지 금지시켰다. 심지어 배급까지 중지를 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창부와 같은 분위기를 보여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남성을 유혹함으로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 퇴폐적인 서구의 여성을 흉내내는 타락한 의식을 가진 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일제의 선전 보겠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여성성이란 부족한 자원을 활용해 근검과 절약을 실천하며 국가와 전체 사회를 위해 자기의 욕구를 기꺼이 희생하는 자질을 갖춘 이다라고 이렇게 일본이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하는 여성들은 바로 일만 죽어라고 하는 여성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 우리 여성들의 기억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몸빼 착용을 강압적인 식민 통치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촌스럽고 흉한 복장을 강요당한 수치스러움으로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기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빼 이것을 했던 일본 놈들을 그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나중에 따라해요. 참 이게 광복 후에 우리 정부의 답습 보겠습니다. 전시생활개선법, 국민생활 뭐 검소화 운동, 뭐 새마을 운동 그러면서 여성의 외모와 복장을 여전히 국가적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뭐 작업법, 패션쇼 이런 것도 하고 60년대, 70년대 이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930년대에 민족 말살 통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서요. 전 세계에서 1929년에 전 세계에서 경제 대공황이 딱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 애들도 자원이 부족한 국가죠. 그래서 침략 전쟁, 즉 군국주의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주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1931년도에. 그리고 중일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여러분들 이 중일 전쟁이 37년이죠. 예. 중일전쟁.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 일으켰을 때에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제 전쟁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했다? 여러분들 민족말살 통치. 우리나라 사람을 뭘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 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시동원 제재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황국신민화 정책 보겠습니다. 한국인을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통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일본의 충성에 대한 일본의 충성 강요, 황국신민사사 암송, 즉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글 이런 것들 암송시키고 신사참배하고 궁성 요배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강요시켰다. 자, 그 다음에 제3차 조선교육령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38년도에. 결국에는 급기야 한국어 사용 금지, 소학교 명칭을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뜻에서 국민학교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학교. 이것이 이제 나중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민학교 이것을 초등학교로 계칭을 했었죠. 그 다음에 수신 도덕교과를 강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이 당시에 들어가게 되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거 못하게 하고요. 한글 신문 간행 금지시키고 조선 사상범 예방군요. 즉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저 사람 독립운동 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가둬버린다라는 거예요. 미리 가둬버린다. 어처구니 없죠. 1930년대 이후 경제 수탈 보겠습니다. 남면 북양 정책, 대공황 이후에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면을 만들고 북쪽에서는 양을 길러라라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병참 기지화 정책, 병참 기지화.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 기지를 만드는 군수 물자를 만드는 기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군수 물자 공급 기지로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나라 북부에 중요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북부에 모여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광복 후에 주요 시설 공장이 우리나라 북부 지방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 북한 애들이 전기를 끊어버린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기를 안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우리나라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농촌진흥운동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운동. 이 농촌진흥운동이 우리나라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 말은 그런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농촌 통제하고 소작쟁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소작농들이 너무 이제 그 수탈에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소작쟁이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암태도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조선 농지령 고율의 소양률을 제한한다, 소작쟁이 중재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정신운동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소작농 지원도 어떻게 한다?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국가 총동원령법 1938년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중일전쟁 이후에 얘네들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뜯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그러니까 지원병, 맨 처음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 학생들 중에서 군대 가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징병제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 강제로 또 일시키러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민정신 총동원혁명. 이건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사상까지. 그럼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이것이 이제 일본 애들이 행했던 그런 실시했던 것인데 육군특별지원병령. 그래서 조선 청년을 동원하기 위한 법의 근거를 삼은 거고요. 국가총동원법이 동원령법, 동원법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요거보다 뒤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국민정신 총동원령, 그 다음에 요거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 39년도에, 공출제도 역시 39년도에, 학도병제 43년도에, 학생들을 군대로 끌고 가는 거죠. 제일 마지막이 이제 징병제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의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가는 거죠. 약 종전까지 20여 명이 들고 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보겠습니다. 여사 정신대 근무령. 12세에서 40세 여성 수십만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이 중에 5만에서 7만이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 있는 성적 놀이개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근로 동원이다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 중학생들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시키고, 근로 보국대다 해가지고 토목공사에, 애국 부인의 이런 어용단체,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출 있죠. 뭐 농기구, 식기, 제기, 교회 사업의 종 이런 것까지 다 징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1930년대 이후에 일본 애들이 행해졌던 내용이고요. 국가 총동원령 체제 여기 보시면 신사참배, 그다음에 황국신민화, 한국어 교육 금지, 한국사 교육 금지, 창씨개명,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그다음에 조선의 학회 사건. 이 조선 학회 사건이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던 말모이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거죠. 조선 학회 사건. 그다음에 사상범 통제하겠다. 아이고. 아닌데. 아니요. 사상범을 통제하겠다. 네. 사상범을 통제하겠다. 여기 보시면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그다음에 조선 정보위원회, 사상보국연맹, 조선 사상범 예비구금령. 자, 요거 예비구금령. 이건 뭐예요? 예비구금령.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아직 독립운동 안 했는데도 저놈 할 것 같대. 그러면 미리 잡아 가둔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잡아 가둔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해외 이주 동포들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해외 이주 동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19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독립운동사에서 간도 참변이 일어납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간도에 있는 우리나라 그 한인촌 마을들을 무자비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바로 간도 참변이에요. 간도 참변. 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보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만보전 사건은 바로 뭐냐면, 이 만주에 있는 중국인하고 한인 농민하고 물을 대는 거 가지고 서로 싸웠거든요. 예, 충분히 농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사 짓다 보면은. 근데 일본 애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를 더 안 좋게 생각을 하겠죠. 바로 이것이 만보전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연해주로 이사를 가는 것들. 연해주. 자, 연해주는 권업회라든가 열심히 일을 합시다. 권업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산성 선생님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요. 1914년도에.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를 또다시 조직을 합니다. 요때에.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대규모로 간도 참변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독립군들을 쫓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소련이란, 지금은 러시아지만 당시에 국호가 소련이었는데, 소련의 자유시로 이제 독립군들이 피신하는데, 여기에서 소련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무장 해제를 당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30년대에는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까레이스키, 즉 고려인들, 중앙아시아에 사는 이 고려인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에 사는 고려인들을 우리가 까레이스키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이때 강제로 이주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네. 자, 1번 이주 보겠습니다. 1910년대는 대부분 유학생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자, 실험 보겠습니다. 관동 대지진. 1924년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본 애들이 그 악화된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이런 거 참 잘 사용해요. 지네가 잘못하면, 정치하는 애들이 잘못하면은 꼭 다른 나라 탓을 돌려요. 이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흉악한 흉도로 변하고 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자, 미주로 이주하는 그런 우리 동포들은 20세기 초에 노동 이민을 많이 갔었죠. 그 다음에 정치적 망명 갔고요. 유학생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대한인 국민의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 등이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합니다. 네, 광복을 맞이하는데, 이 광복, 그러나 하나 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광복을 했습니다만, 잃어버렸던 빛을 찾았습니다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